You better run the house because 가만히 날 느꼈어 그것이 kopsul한 데비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태후 데비는 깊은 밤, 금빛 휘장이 드리운 침전 안에서 홀로 서 있었다. 풍산의 배신이 밝혀진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칼로 도려낸 듯 무너져 내렸다. 그간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풍산은 그녀의 신뢰를 이용해 조정을 쥐락펴락했고 그녀는 그 소나귀에서 꼭두각시처럼 춤췄다. 죄책감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태후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소매를 쥐며 스스로를 저주했다. 어찌하여 그토록 어리석었단 말인가? 어찌하여 풍산의 달콤한 말에 눈이 멀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단 말인가? 그녀는 즉시 궁인들을 불러 풍산의 행방을 추적하라 명했다. 어두운 복도를 메운 내관들의 발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심장을 더욱 두드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다. 풍산은 마치 헛개비처럼 흔적도 없듯 태우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침전은 이제 고요함 속에 잠긴 고독의 감옥이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위험 있는 태후가 없었다. 오직 죄악으로 얼룩진 어미, 아들의 죽음을 방관한 여인의 초라한 그림자만이 남아있었다. 태후의 눈에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태자 영인대군을 떠올렸다. 그 순수하고 따뜻했던 아들, 그녀의 전부였던 아이, 그녀는 그를 지키려 했으나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풍산의 계략에 휘둘려 태자를 의심하고 그의 충심을 배신했다. 태자의 마지막 눈빛, 그녀를 원망하며 꺼져가던 그 눈빛은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었다. 태후는 침상 위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녀의 울음은 궁궐의 두꺼운 벽을 뚫고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비통한 소리를 들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태후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죄는 너무도 무거웠고 그 무게는 그녀를 숨쉬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고 한 장의 비단 위에 절명서를 썼다. 그 글씨는 그녀의 심장이 찢기는 소리였다. 그녀는 태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조정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영원한 안식을 청했다. 그녀의 눈물은 먹물과 섞여 비단 위에 얼룩졌다. 절명서를 쓴 태우는 침전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옥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둔 독약이 있었다. 맑고 투명한 액체가 달빛 아래에서 기묘하게 빛났다. 태후는 그 병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병을 열고 독약을 입으로 가져갔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그녀의 전신을 마비시켰다. 태후는 침상 위에 천천히 쓰러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마지막 눈물이 흘렀고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스쳐갔다. 아마도 그녀는 태자와의 재회를 꿈꾸었을 것이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궁궐은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뒤덮였다. 내관 하나가 태후의 침전에 들어섰다가 그녀의 차가운 시신을 발견했다. 그의 비명소리가 궁궐을 깨웠다. 소식을 들은 이정 임금은 급히 태후의 침전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했다. 태후는 비단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차가운 허상이었다. 이정은 무릎을 꿇고 태후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어머니를 불렀다. 그러나 태후는 더 이상 그의 부름에 답하지 않았다.
조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태후의 죽음은 궁궐을 넘어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절명서는 곧 발견되었고 그 내용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태후가 풍산의 계략에 속아 태자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고백은 조정의 뿌리 깊은 부패를 드러냈다. 이정은 절명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그토록 깊은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켰다. 풍산을 찾아내 복수하리라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텅 빈 메아리로 남았다. 태후의 장례는 엄숙하게 치러졌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의식 속에서도 궁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백성들은 태후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그녀의 최후를 둘러싼 소문은 끝없이 퍼져나갔다. 풍산은 누구였던가? 그는 정말로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조정을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태후의 죽음은 많은 질문을 남겼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이정과 조정을 새로운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태후의 비극은 끝났지만 그 비극이 낳은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태후 대비의 죽음은 궁궐을 넘어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정 임금은 어머니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분노로 찢어질 듯했다. 태후의 절명서가 공개되자 조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풍산의 배신, 태자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태후의 자결은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이정은 즉시 국상을 선포했다. 궁궐은 검은 휘장으로 뒤덮였고 종소리가 하늘을 울리며 태후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그러나 이 엄숙한 장례 뒤에는 수지 어두운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다. 국상 기간 동안 이정은 태후의 후사를 정성껏 준비했다. 그는 태후가 생전에 사랑했던 금빛 비단으로 관을 장식하고 그녀가 즐겨 찾던 연꽃을 제단에 올렸다. 백성들은 궁궐 앞에 모여 태후를 위해 기도했고 그들의 흐느낌은 바람에 실려 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정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태후의 절명서를 수없이 읽으며 그녀가 겪은 고통을 되새겼다. 풍산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는 정말로 이 모든 비극의 배후였던 것인가? 이정은 내관들을 불러 풍산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하라 명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공허했다. 풍산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자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들었다. 장례의 마지막 날, 태후의 관이 대전에서 운구되던 순간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다. 한 늙은 궁인이 떨리는 손으로 이정에게 비단에 쌓인 작은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그는 태후의 침전 깊숙한 곳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속삭였다. 이정은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태후의 또 다른 필체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은 절명서와 달랐다. 그것은 태후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비밀이었다. 두루마리에는 풍산이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정의 심장부에 뿌리내린 더 큰 음모의 일원이었다. 태후는 그 음모의 전모를 알게 되었지만 너무 늦었다고 적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그 음모를 끊으려 했으나 이미 퍼져버린 독은 멈출 수 없었다. 이정은 두루마리를 읽으며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엉켰다. 풍산은 단지 한 사람의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조정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세력의 앞잡이에 불과했다. 이정은 즉시 대신들을 소집해 이 비밀을 공유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대전 밖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렸다. 두루마리를 건넨 늙은 궁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목에는 얇은 칼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는 이 비밀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정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신하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의심스러워 보였다. 국상은 끝났지만 태후의 죽음이 남긴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정은 두루마리를 품에 숨기고 어두운 복도를 걸었다. 그의 발소리는 텅 빈 궁궐에 메아리쳤다. 태후가 지키려 했던 왕조는
이제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풍사는 어디에 있는가? 그를 조종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태후가 남긴 마지막 경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궐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음모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이정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